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장로입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 30여 년 검찰에서 공직자로서, 검사로서 이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책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갈 것이냐를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우연히 얻은 어떤 책에서 정말 인생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3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4년 북베트남에서 쥐레를 밟고 폭사했습니다. 카파이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진실을 보도한다는 그런 소위 저널리즘의 정신입니다. 이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5개의 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여했습니다. 로버트 카파는 스페인 내전,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이스라엘 독립전쟁, 인도차이나 전쟁 5개의 전쟁에 종군기자로 참여하면서 많은 사진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쥐레를 밟고 폭사할 때까지 저희들에게 남긴 그런 그 저널리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한 진실을 알린다는 그 정신을 저는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의 그 모범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는 책의 줄거리는 이런 것입니다.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2차 대전 종군기를 쭉 쓴 내용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은 북아프리카 전투에서부터 시칠리아 수복작전, 그 다음에 이탈리아 진공, 그 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파리 수복과 베를린 점령까지에 이르는 1년의 기간 동안에 로버트 카파가 여러 사람들, 여러 군인들과 함께 그 전쟁터에서 겪었던 내용들을 적었고, 또 거기에 본인이 찍었던 사진들을 첨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 워낙이나 전쟁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실감 있는 내용들이고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책을 쥐고서 그야말로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읽어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1944년 6월 6일 새벽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미군 제1파 부대가 오마하 해변으로 상륙을 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하루에만 5,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전사자가 5,000명이라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은 이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가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가 그런 전제 정권에 승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던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전 4시 전 부대원이 갑판에 정렬했다. 상륙용 주정은 하선태세를 갖추고 크레인에 매달려 있었다. 첫 햇살을 기다리며 2,000명의 병사들은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각자 무슨 생각을 하든 그 순간만큼은 기도였다. 나도 잠자코 서 있었다. 푸른 들판, 핑크빛 구름, 풀을 뜯어먹는 양떼들의 모습에서부터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리고 오늘 최고의 사진을 찍겠다는 생각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일을 떠올리며 누구 한 사람 초조한 기색을 보이는 이는 없었다. 아무리 오랫동안 어둠 속에 서 있어야 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태양은 그날이 여느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예정된 시간에 맞추어 무심히 떠올랐다. 여러분들 군복무를 하셨든 안 하셨든 상식으로 잘 아시겠지만은 전쟁터에서 가장 전사율이 높고 위험한 전쟁이 어떤 거냐 하면은 상륙작전 하는 것하고 낙하산을 메고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일입니다. 상륙작전에서는 때로는 그 사망률이 전사율이 많이 더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상륙작전에서 바다에서 주정을 타고 해안으로 가는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정에서 내린 군인들은 물을 헤치며 나아갔다. 상륙저지용 장애물과 안개 자욱한 해안을 배경으로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사격 자세를 취하고 진군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사진기자에게는 썩 쓸만한 것이었다. 바닷물은 너무 차가웠고 해안까지의 거리는 아직 100m 이상 남아 있었다. 내 주위로 총탄이 날아들어 물을 튀겼다. 나는 제일 가까운 철제 장애물을 향해 내달렸다. 병사 한 명도 나와 동시에 그 장애물 뒤로 뛰어들었다. 몇 분간 우리 둘은 장애물을 나눴었다. 그는 소총에서 방수포를 떼어내고는 연기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해안을 향해 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자기가 쏜 총소리에 용기가 났는지 장애물을 벗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이 부분은 상륙정에서 내린 병사들이 해안을 향해서 바닷물 위를 진군하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이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초점이 또렷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카파의 손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때 카파의 손은 흔들렸다고 붙어 있습니다. 카파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살아있는 사진,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알려줄 수 있는 진실을 담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로버트 카파는 최일선에서 전진하는 병사들보다 먼저 해안으로 다가갔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이 바다 쪽이고 지금 사진을 찍은 사람의 등 뒤쪽이 해안 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장면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의 첫 장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장면이 뭐냐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오마하 해변에서의 전투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은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라는 게 아마 실감나실 것입니다. 물에 떠다니는 시체 사이를 헤치고 장갑차에 도달해서 몇 장의 사진을 더 찍었다. 그런 다음 해안으로 돌진하기 위해 마음을 추슬렀다. 독일군은 모든 화기를 총동원해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해안까지 마지막 25m를 가는 동안 적의 포탄과 총탄에서
몸을 숨겨줄 만한 구멍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장갑차 뒤에 계속 머물면서 스페인 내전 시절 배운 짧은 문장을 입으로 중얼거렸다. 일이 어렵게 되었구나. 독일군에게는 아직 탄약이 충분했다. 나는 미친 듯이 기도했다. 잠시 땅속으로 꺼졌다가 나중에 다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상황은 내 기도와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악화일로를 걸을 뿐이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치열하게 살아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되면서 사실은 틀에 갇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순교의 정신, 그 다음에 희생과 헌신의 정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치열하게 살고 그 치열함의 목적이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참 저보다 훨씬 먼저 시대를 살고 간 사람이지만은 정말 친구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936년 당시에 스페인 내전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공화파 병사가 참호 속에서 뛰어나와서 전진을 하다가 바로 기관총 총탄을 맞고 쓰러지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1936년 미국의 라이프지에 실렸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으로 인해서 스페인 내전의 전쟁의 어떤 진실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많은 글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우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버트 카파는 긴 글이 아니라 한 장의 사진으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뭐냐, 정말 전쟁에서 고통받는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이 세상에서 전쟁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를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표현했습니다. 카파가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너무 멀리서 찍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의 진실을 담기 위한 사진을 찍더라도 당신은 목숨을 걸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카파는 그래서 낙하산을 한 번도 타보지도 않은 카파가 시칠리아 수복작전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겁나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 보고 자기가 눈을 감고 서 있을 테니까 자기 엉덩이를 걷어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먼저 낙하산을 따르고 지상에 내려야 그 다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병사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뒤에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병사들을 찍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진, 살아있는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희생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로버트 카파의 인생이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의 그런 방법과 저는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책이라는 것은 저는 여행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곳에 가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한 시대를 한정돼서 살아가고 한 곳에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서 옛날이나 미래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세계를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책은 저를 2000년 전으로도 데려다 주기도 하고 또는 1000년 전의 세계로도 저를 데려다 줄 수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저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책을 통해서 훌륭한 친구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사는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훌륭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좀 비싼 책이고 책은 좀 싼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우 여러분, 요즘 시절이 어수선하고 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참 답답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또 세계 한 구석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를 알지 못하면서 오늘 잠을 청해야 되는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처한 이 현실이 좀 답답하고 힘들더라도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우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우선 개인들의 행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좀 어렵고 힘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는, 뭔가 주먹을 쥐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행복하신 분들이니까 더 행복해지시고 더 의미 있는 남은 인생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